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세였죠. 막판으로 가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막판의 상승 이유는 그동안 아시겠지만은 2주 전부터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죠. 소비자 물가 이슈, 생산자 물가 이슈, 그렇죠?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이게 다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연준들이 다가오는 3월 FMCA에서 비핵시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금리, 10년물 국채금리도 사실은 오늘 새벽에 올랐어요. 4.08%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일반적으로 10년물이 오르면 주가는 빠지는 게 정석이죠. 이게 과거 선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국채금리 올랐는데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왜 그런 반대를 했냐? 그 레피얼 보스티 애틀란타 연원 총재가요. 이 사람은 중립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의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는 그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말이 오가고 서로 이제 엇갈리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다 소강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있어요. 어저께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된다. 8.5가 나왔습니다. 다시 올라섰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서 완화적 기조를 보여주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 우려가 완전히 소멸됐을 때쯤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예전에도 항상 경제를 보시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행동을 취하지 않고 미리 취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완화적인 분위기를 시장에 굳이 줄 이유가 없는데 보스틱 연원 총재는 그 발언을 했고 그것이 결국 시장을 이끌어준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해석도 됩니다. 어제 신규 실업 청구권 수가 또 발표가 있었어요. 2,000명이 감소해서 19만 명이 됐는데 7주 연속으로 20만 명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은 실업이 줄고 노동비용이 늘어나면서 인플레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될 거라는 부담감이 크죠. 중국은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은 오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의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메이시스라는 그 백화점 회사가 주가가 올랐어요. 한 11% 올랐고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이다. 그런데 결국 지금 소매 판매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소비가 남아있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뭐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상태에서 소비가 느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죠. 나중에라도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0.7%, 다우가 1.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다우를 보시면 121선에서 지지력을 보였고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뭐 추세 반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지금 에코버블이라는 용어가 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에코버블이라는 것은 버블이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다가 일시적으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빠지는데 그 되돌림 현상을 에코버블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1970년, 80년, 90년, 2000년 전부 다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에코버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추세 반전이 정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만큼 한 번쯤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올라왔죠. 이 다우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60일선 근처까지 갔다 올라왔는데 5일선 살짝 걸쳐놓고 끝났죠. 일목균형파 4% 후행 스팬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확률적으로 참 낮은 편인데 앞으로 후행 스팬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갈지 좀 봐야 되겠죠. 어제 테슬라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뭐 시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미국 시장도 되도록이면 좋은 재료만 쓰려고 하는 시장의 모습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 믿고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이건 뭐 두 번째 문제지만 사실은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자꾸 회수가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유동성이 회수가 된다면 사실 시장을 더 끌어가는 굉장히 어렵죠. 또 금리 인상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지만 나쁜 기업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좀 특이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롤러코스트라고 쓰는 죄송합니다. 롤러코스트인데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썼네 죄송합니다. 원달러가의 방향인데요. 이 원달러가 지난번에 한 방에 200원이라고 온 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한 방에 100원이 올랐습니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죠.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00원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3개월 걸렸고요. 그중에 100원이 올라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으로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긴 법입니다. 그건 혹시 아실까요? 네, 그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락은 짧게 상승은 길게 그래서 숏, 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원을 빠지는데 한 달이 걸리고 100원이 올라오는데 두 달이 걸려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반대가 됐죠.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100원을 올린 것까지 올리는 게 그럼 여기서 끝일 거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끝이 아닐 거라는 거죠. 적어도 정고점을 향한 모습이 꼭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기술적 분석이 1번이라고 보거든요. 기술적 분석 후 시장 상황으로 보는 게 정석인데요.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장기 이평선을 뚫으려는 그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확 밀었었죠. 1304원까지. 그렇지만 쭉 땡겨고 1315원까지 그냥 바로 땡겨버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양봉을 하면서 어저께에서 이 갭상승이었던 부분을 메워줘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1312원 정도에 또 끝났더라고요. 오늘 뭐 본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다시 1320원을 회복하는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B2 늘리는 개인들 손실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B2가 뭡니까? 신용융자죠. 신용융자. 신용이 지금 올해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는데 7.8%가인가요? 7.3%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1월 2일 기준으로 16조 5,3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7조 7천억이 됐으니까 지금 1조 2천억이 늘은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6천억씩 두 번이 늘은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융자가 는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색도 되죠. 신용융자가 늘면 항상 시장은 그 신용융자를 빼고서 갑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다시 나오는지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어쨌든 신용융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상승의 기대감을 갖는 자가 많은 투자가가 많다.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일목균형파 코스피를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고요. 어저께 단기 차트는 사실 하락 쪽으로 기울여놨는데 미국이 올라가면서 오늘 국내장이 어떻게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차트를 중심으로 온다 그러면 사실 지금 만만치 않은 자리에 있죠. 22선이 꺾였고요. 캔들이 50일선 탔지만 지금 20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 싸움이 좀 있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지켜보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